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앞으로 얼마 뒤면 하이브리드 럭셔리 대형 세단 2대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제네시스 G80 하이브리드 그리고 렉서스 ES350H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두 차량이 대형 세단이라는 점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점, 여기에다가 가격대도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차량이 한국에 출시되기 전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외관 디자인이죠. 렉서스 ES350H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핀들 그릴의 형태가 스핀들 바디의 형태로 바뀌었고요. 최근 들어 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등 이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등장을 했고, 한 가지 모델 안에 이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굳이 이 내연기관에서 남아있었던 그릴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요 에어 인테이크가 하나 더 있는 정도? 요 정도밖에 없어요. 일단 요 앞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렉서스 ES와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느껴지진 않지만 전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려 5140mm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커진 거냐면 6세대 ES300H가 4900mm였고요. 7세대 ES300H가 4975mm였어요. 이걸 보면 ES8세대가 얼마나 커진지 딱 체감이 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K5 정도 됐던 차량이 단 풀체인지 2번 만에 K9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도 같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ES300H를 타봤을 땐 이 뒷좌석에서 제가 편하게 앉은 후에도 앞으로 주먹 4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무릎 공간이 넓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그냥 대형 세단이 아니라 거의 슈퍼 드리븐급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우락부락한 게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렉서스 ES의 모습을 전부 다 뜯어 고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리고 제네시스 G80은 아직 정식 공개는 아니고 스파이샷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되는 게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고 2차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RG4라는 코드네임이 아닌 RG3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RG4는 2028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 풀체인지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넣겠다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죠. 여튼 2차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G80은 전면부에서 그릴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그릴의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이 직사각형 모양을 마른 목골 무늬로 해가지고 연결해 놓은 그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범퍼의 형상이 살짝 달라졌고요.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보닛이나 핸들 라인까지는 못 바꾸고 범퍼의 형상 정도만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전장이 확 길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이거는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전동화 모델을 구분짓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G80 내연기관하고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전장 차이가 꽤 있어요. G80 내연기관 모델은 5005mm 그리고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은 5135mm로 전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처럼 긴 전장을 가지고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하이브리드가 왜 일반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동화 모델처럼 긴 전장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면, 일단 제네시스 G80은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베이스의 세단이죠. 생각보다 이 자동차 하부에 들어가야 될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드라이브 샤프트, 8단 자동 변속기, 사륜구동 시스템, 하이브리드를 위한 고전압 배터리, 구동을 위한 P1, P2 모터, 이런 많은 것들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보다 전장을 조금 더 늘려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크게 변화된 건 없고 이 램프의 형상과 트렁크 윗부분에 스포일러 정도가 가볍게 추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렉서스 ES나 제네시스 G80이나 실내 공간이 대폭 커졌다는 게 공통점이겠네요. 근데 G80의 실내 공간이 커졌다고 해도 렉서스만큼 커진 건 아닐 겁니다.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세단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내도 보면요, 렉서스 ES는 기존의 이 작디 작은 12.3인치를 드디어 탈피하고 14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어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변경됐는데, 다행인 건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온도 조절이라든지 비상등이나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그대로 들어가고요. 핸들 쪽을 보면 주행 보조 기능도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렉서스는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한국에 출시되는 모델에는 이 차선 변경까지는 지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외에 주행 보조 기능, 차로 중앙 유지나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잘 작동되는 편입니다. 이거 말고도 실내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미니멀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렉서스가 전혀
전혀 아닌 것 같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중국에서 출시되는 렉서스 ES는 듀얼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14인치 디스플레이를 조수석 쪽으로 하나 더 붙인 옵션도 있는데 한국에 출시되는 렉서스 ES는 그 옵션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조금 더 추가되긴 하겠지만 아예 옵션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이유가 토요타 렉서스가 중국형 차량과 미국형 차량을 아예 분리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요타 렉서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차량은 중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탑재하고 이런저런 중국 특화 옵션들을 대거 탑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국가에는 그런 옵션들이 법적인 규제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옵션과 기능의 차이가 점점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도 보면요, 실내에 기존과 크게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랜저나 아반떼 같은 차량들을 보면 1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시원시원하게 커진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더 고급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요 27인치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 플레우스 커넥트 대형 디스플레이를 제네시스에 안 넣어주는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지금 아직 출시 전이니까 출시할 때 깜짝 놀래켜주려고 출시할 때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는 건지 아직 프로토타입이니까 적용이 안 된 건지 요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요 가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CCLC가 그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플레우스 커넥트가 들어가는데 가로형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그 외에 하이브리드 특화 옵션들을 좀 보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요 배터리를 활용한 V2L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는 건데 이게 은근 쏠쏠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주 쓰는 옵션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쓸 때 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옵션이더라고요. 여기 외에도 스테이 모드를 활용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디스플레이에서 OTT 같은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좋아 보이고요. 요 다음은 파워트레인입니다. 렉서스부터 보면요, 기존까지는 국내에 판매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량 ES300H였지만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ES350H로 변경됐습니다. ES300H는 중국 등 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판매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 ES300H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지금 현행 모델은 2.5L 엔진을 사용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형 모델은 ES300H가 2.0L 엔진과 모터를 결합해서 200마력 언저리로 나오도록 엔진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델이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ES350H랑 동일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 사용하던 ES300H의 2.5L 엔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모터 출력을 더해서 244마력을 발휘합니다. 기존에는 218마력이었는데 출력이 조금 더 개선이 됐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긴 해요. 이 전장이 5.1m가 넘어가는 대형 세단이고 무게도 1.8톤이 넘어가는데 244마력이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것도 엔진 출력은 200마력이 살짝 안 되고 모터를 더해야 244마력이잖아요. 이게 수치상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시속 60마일, 대략 시속 96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3초입니다. 급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출력은 좀 아쉬울 수 있겠죠. 렉서스는 유독 이 엔진 출력에 대해서는 조금 박한 느낌이 있는 편이에요. 물론 연비는 끝장납니다. 이게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1리터당 거의 20km에 달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엄청나긴 합니다. 이렇게 길고 무거운 대형 세단이 이런 연비를 보여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하이브리드를 제작하면서 이 연비만 놓고 보면 정말 글로벌 탑티어의 하이브리드 세단을 제작하는 수준이 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의 파워트레인도 보면요, 연비보다는 출력에 중점을 둔 차량이죠. 2.5L 엔진 크기는 비슷하지만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요. TMED2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P1, P2 모터까지 모두 출력을 더하면 총 출력이 360마력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팰리세이드에서 적용됐던 것보다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2.5L 터보 엔진만 해도 3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출력에 관해서는 전혀 답답할 게 1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연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팰리세이드 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 뛰었을 때 리터당 17.6km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트림 연비가 아니라 실연비가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G80이 이것보다 연비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팰리세이드의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는데 G80 하이브리드가 롱휠 베이스의 하이브리드를 더하다 보니까 2톤 정도가 간당간당할 걸로 보여요. 여기에다가 세단 타입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연비는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인 연비가 13.8km/L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국내에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cc 이상 대형 차량이 13.8km/L 이상의
공인연비를 인증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인증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무조건 13.8km 이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출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G80이 우위에 있고요. 연비에 대한 거는 ES350H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일단 렉서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두 가지 트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옵션이 조금 달라요. 프리미엄 플러스는 기본 모델 대비해서 마크 레빈슨 오디오,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약 5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기본 모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은 한 8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행 모델보다 가격이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해도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풀체인지 모델이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500원 수준이죠. 이게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하는 차량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8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해요. 아무리 일본에서 넘어온 하이브리드에다가 연비도 좋은 차량이긴 하지만 8천만 원이라 그러면 조금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리고 G80도 보면요. 지금 현행 모델 깡통 기준으로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면 이런저런 옵션들이 기본화되면서 한 6천만 원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 대략 한 6천만 원 후반 정도로 가격이 책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깡통이고 여기에서 ES350H의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이랑 좀 비슷하게 옵션을 추가한다고 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 배경홀 루슨 요 정도를 넣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만들면 대략 옵션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 출고가 되는 가격은 한 8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옵션을 넣어놓고 보니까 렉서스랑 거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건데 렉서스나 G80이나 하이브리드 대형 세단이고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간다는 게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이걸 8천만 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출시일도 보면요. 렉서스는 대략 11월에서 12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사전 예약이 열리고 인도 날짜는 12월 정도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G80은 올해 4분기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두 차량이 모두 다 올해 연말 출시가 될 예정이죠. 오, 연말에 진짜 재미있는 볼거리가 생기긴 하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출시될 대형 하이브리드 세단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파워트레인부터 실내 공간, 연비, 옵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다른 두 차량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렉서스의 철학, 렉서스의 장인정신, 거기에다가 연비, 이런 내구성 이런 것들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정비성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는 제네시스 G80 하이브리드를 선택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